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두각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1차 합격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애들 이제 시험 끝나고 조금 마음도 추스리고 몸도 추스리고 있는데 저는 두각학원 그리고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외대보고 13기부터 수업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바뀐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외대보고 수업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시작부터 앞서가는 선택, 신쌤 수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브로셔에는 없는 학생인데 어제 발표가 났었고요. 고대랑 연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요거 아마 제가 다음번 설명회 때는 그 브로셔에 넣어놓을 것 같아요. 브로셔에 합격증이라 해서 넣어놓을 것 같은데 요 친구 굉장히 열심히 잘했고 보시면은 그 브로셔 맨 뒤에 보면은 미적분 100점 맞았어요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 좋은 성적, 좋은 결과로 연락이 와줘서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들께도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다시 요건 뒤에다 다시 한번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서울대 수의대, 그 다음에 연대치대, 경희대 의대에 합격한 친구. 역시 좋은 연락 어제 저한테 먼저 연락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같이 인사도 하고 고맙다 그리고 잘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앞에 있는 친구하고 이 친구는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이제 중대의대 합격을 해서 연락이 왔고요. 보시면은 요거 외에도 보시면은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여기 넣지 않았지만 아주대 의대 혹은 이제 서울대 공대 계열 합격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찌됐건 저도 합격자부터 출발해서 굉장히 보람이 차요. 보람이 찬 내용이고 애들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들도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자 앞에서 이 친구가 한 가지 설명할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인문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인문입니다. 인문. 그래서 정시로 이제 서울대를 쓰려고 하는 친구고 서울대 경영 합격권입니다. 진학사 기준. 근데 여기는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목이 그쵸 제가 이게 가려놓는다고 하는 게 과목을 좀 가려놨는데 인문이지만 요즘 인문 서울대 경영이나 경제 가려고 하면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미적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정시에서는 무조건입니다. 왜?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저희 가려놔서 이게 안 보이는 건데 저 친구가 미적분에 대해서 지금 공통에선 다 맞고요. 하나 틀렸어요. 한 개 틀려서 원점수 기준은 96점입니다. 했는데 표준 점수는 몇 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44점입니다. 근데 자 확동 선택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원점수 기준 100점을 맞으면은 이번 수능 결과는 몇 점인지 혹시 아시나요? 138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친구 하나 틀렸고요. 이 친구는 다 맞았어요. 했는데 미적분 선택자가 훨씬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에서 제가 인문 친구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학교에 진학했을 때 인문 친구들 수시로 끝장을 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수시로 끝판을 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정시까지 고려한다면은 최근에는 미적분을 다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지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합격증들 해서 보면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이 연대 같은 케이스는 이번에 의대랑 치대를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화루자 전형입니다. 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넘어갔고요. 전부 다 학종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대부분 특목 자사고가 연대에서는 간다, 확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한 번은 기억해 보시면 하다. 그리고 이거는 2023년 결과이고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좋은 얘기들. 이 친구가 그 지금 외대부고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친구인데요. 서울대 의대를 갔고요. 내신이 3년 통틀어서 1.0입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할 만하죠, 그렇죠? 합격할 만한 친구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고 1, 2학년 때 핸드폰이 투지폰이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걸 가져본 친구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은 얘기해 보면 하고요. 자, 이 친구들 뒤에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이랑은 제가 올해 2월달에 간담회 한 번 가졌었는데 그 간담회가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간담회 영상을 어머니들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것도 연대의대 그리고 고대의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대 정외과 합격한 친구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인데요. 인문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저랑 3년 동안 같이 수업을 한 친구인데 수학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이 중요합니다. 인문도. 인문이라고 해서 수학을 약간 낮게 하지 않나? 아닙니다. 최상위권은 인문도 수학을 잘합니다. 참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인문에서 올해 서울대 경영을 간 친구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친구는 내신이 살짝 아쉬웠는데 인문에서 수학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시로 서울대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줘서 인문이지만 서울대 경영을 살짝 전교권 위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한 3등 이내가 아니에요. 그 3등 이내가 아닌데 수학에서 압도적으로 조금 잘했던 친구가 서울대 경영을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한 번은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는 뭐 서울대 콩공이랑 한양대 의대를 합격한 친구고 역시 잘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잘했다라는 얘기고 한데 자 저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수업으로 준비한 게 합격자만 수업이요. 수학 상하 상 12회 하 8회로 해서 1월 2일 화요일 개강이고요. 아침부터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합격을 했을 때 우리 애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쭉 진행하면서 분명히 거기에서 희노애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애들한테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시험은 반드시 오전에 봅니다. 이거는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부터 출발하는 거지 우리가 밤에 내가 가장 정신이 말똥말똥하다 이런 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요. 아침에 1, 2교시 때 굉장히 정신력이 밀도가 높은 그런 상태여야 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야 되고요.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입시가 끝날 때까지 명심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수업을 출발하고 오후에는 클리닉이 있고 저희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주 5회 이상 수업을 들으면요 점심을 제공을 해줍니다.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는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수업에서는 어떤 거를 다루냐라고 했을 때 외대부고 기출 분석하고요. 상개념 부교재 유사변형 다룰 거고요. 자, 수학 상하다라고 했을 때 하를 지금 할 필요가 있나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가 생각보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함수 파트가 있고 경우의 수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안 본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이번 겨울에 수학 상하를 둘 다 봐야 합니다. 반드시 둘 다 보는 게 맞고요. 개념적 이해를 기반으로 저는 도구 정리, 특수성, 일반성 풀이를 무조건 완성할 거고, 제가 문제를 푸는 논리, 제가 문제를 푸는 팁을 학생들한테 아낌없이 전수를 하겠습니다. 자, 다만 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건데, 이번에 분명히 그냥 선행을 잘 안 나가고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선행을 많이 들어오고 나오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사실 외대부고는 선행을 한 게 유리합니다. 뒤에 보면은 제가 교과 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선행을 많이 나간 친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교과 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을 때 어떤 친구는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친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2배, 남들보다 더 3배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하는데 설렁설렁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란다, 이거는 욕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죽어라 달려야 되지, 그냥 난 지금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친다라는 거고, 자, 우리는 수학상, 수학하에서 개념도 잘 다루고 문풀도 잘 다루면서 심화 완성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요거는 교재 난이도인 거지 실제 교재가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교재 난이도는 센 10%, 고쟁이 40%, 교육청 50%, 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교육청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30번, 그다음에 21번 이런 문항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쟁이를 왜 넣어놨냐라고 하면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현재 1학년 부교재가 고쟁이입니다. 현재 19기 부교재가 고쟁이였고,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18기 부교재가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집이었습니다. 18기가 올림푸스 학력평가 문제집이다라고 하는 교육청 문제집이 부교재였고, 19기는 고쟁이가 부교재였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기수는 또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은, 얘는 부교재이지만 얘만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에서 고쟁이는 빨리빨리 나갔고요. 프린트가 있었어요. 보증 프린트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문항이 있습니다. 시험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에이 우리 친구 우리 집에서 그냥 고쟁이 한번 풀려보고 교육청 문제 풀려보면 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고, 어찌됐건 관연도를 기준으로 유사 변형까지 저는 아낌없이 같이 해결할 거고, 학교에서 되짚었던 문항들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면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클리닉은 클리닉 참여 시 입시 시간, 퇴실 시간, 질의응답을 기준으로 클리닉 평가지가 있습니다. 평가지는 어머니들께 문자로 전송이 되고요. 그 평가지에는 우리 친구가 어떤 거를 어려워하고 어떤 거를 목표로 했고 어떤 거를 완성을 했는지,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 클리닉에는 학생별로 전담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 한 명당 학생은 4명에서 5명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혹시라도 관심을 받지 못할까, 그런 걱정은 절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화목토 저녁이나 주말에 제가 학생들 한 명씩 부를 텐데, 그때는 학생들하고 상시 상담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도 적극적으로 상담, 질의응답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클리닉에서는 당일 오답 완성, 과제 50% 이상을 완성을 목표로 하고요. 과제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문자 전송, 복습 동영상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오전 수업을 근거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자, 이게 클리닉 평가지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입시 시간, 퇴실 시간, 과제 진행도, 그리고 클리닉 쌤의 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합스 1등급 만들기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교과 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자, 1학년 1학기 우리 수학상 2학기 수학하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시험 범위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13기부터 수업을 했지만 14기 때는 사실 1학기 때 수학 상하가 완성이 됐습니다. 1학기 때 수학 상하를 끝내고 2학기 때 수학 원을 나갔던 게 14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뭐 16기 친구들 같은 케이스는 2학기 수학 하를 할 때 중간고사 범위의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왜? 라고 하면은 교과서는요 수학 상하가 아니라 한 권입니다. 교과서 기준으로는 수학은 한 권인 거지 상 따로 하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위는 약간은 물음표다. 물론 뒤에 보시면은 제가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중간고사 분석지를 통해서 단원을 구분해 놨는데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는 대부분 비슷했고 일단은 2차 방정식 혹은 2차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다라고 중간고사 범위는 예상 가능합니다. 자, 이때 2학년 커리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자,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외대국어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지금 3학년 올라가고 있는 18기하고는 다릅니다. 18기랑은 다른 편제표인데요. 19기부터 다시 요런 구성으로 가고 있는데 요 구성은 16기하고 같습니다. 자, 자연 계열을 기준으로 하면은 2학년 1학기 수학원 수학2 수학원이 3단위, 수학2가 4단위, 자연 계열끼리만 경쟁하는 거는 수학2고요. 인문과 자연이 통합 내신 산출하는 거는 수학1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기준으로는 수학원 수학2가 1학기 때 마무리가 됩니다. 하고 2학기 때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역시 2학기 때 시험을 봅니다. 미적분이 4단이고 확률과 통계가 3단원입니다. 난이도는 급상승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 2학년 때니까 뭔가 가볍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하시는 만큼 각오하시는 게 좋고 다만 인문 계열은 수학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18기 때는 그리고 17기 때는 수학원 그리고 여기는 사실 확통이 있었고 2학기 때도 수학2 그리고 여기 확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19기에 그리고 20기에는 수학원과 수학과제 탐구입니다. 이건 절대평가라서 그냥 토론형 수업입니다. 2단이 2단이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인문 친구들 입장에서는 괜찮죠. 괜찮아요. 물론 요 수학2 때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요거는 인문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금 인문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인문이 1등급을 맞으려면 현재 기준으로는 3등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2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길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인문이도 요즘에는 최상위권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미적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가 제가 얘기를 더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자연 기준으로는 과탐이 있죠. 제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과탐 몇 과목인지 혹시 아시나요? 3과목입니다. 2학년 1학기가 물원, 화원, 4단위로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생명이 1년 커리로 갑니다. 2단입니다. 다만 여기 끊겨지나요? 2학기 때가 물투, 화투 하고 역시 생명 2단위가 같이 구성이 되는데 그나마 괜찮은 거다라고 하면은 물투와 화투는 역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평가입니다. 2학년 1학기가 어떻죠? 그러니까
가장 할 게 많습니다. 수학 기준으로 2학년 2학기 때도 미적분 그다음에 확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할 게 많은 건 맞아요. 할 게 많지만 다행스럽게 과탐이 2학기 때는 물투, 화투, 얘는 절대평가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은 2단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투 과목이 아니라 2단위 1년 컬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1년 컬이 2단위 2단위로 가는 거고 2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물원 화원을 마무리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 입장에서 할 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선행이 빠른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우리 애가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은 사실 힘듭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학원과 그리고 저와 꼭 상담을 해주시면서 같이 발을 맞추면서 해결할 건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 괜찮지 않을까 하면은 커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자연 입장에서는 3학년이 어떻습니까? 3학년이 할 게 없습니다. 수능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모든 과목 상대평가 과목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하 절대평가거든요. 3학년 그냥 수학 다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건 2학기건 자연 커리에서는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다만 인문 친구들 같은 케이스는 3학년 때 확통이 있습니다. 확통이 있어서 인문 친구들은 확통을 3학년 1학기 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은 명심을 해주시고, 자, 요런 컬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인문은 나중에 보시면은 미적분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2학년 2학기 그 9월 달에 결정하라고 얘기할 텐데, 살짝 제가 알려드리면은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13명까지 신청이 온다라면은 절대평가고, 13명보다 미적분 선택자가 많다라면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점은 교과 편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바고, 일단 수학도 마찬가지, 탐구도 마찬가지, 선행을 많이 한 친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명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사실 중간고사는 최근 3개년 기준으로는 역시 아실 거예요.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이 아닙니다. 중간고사가 조금 쉽게 나와서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이 아닙니다.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점자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반에서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 기준 중간고사 100점자가 30%, 그리고 2학기 기말 지금 현재 마지막 기말 역시 100점자가 저희 반에서 한 30% 정도 나왔고, 이게 뭐 학원 선생님들별로 이제 나중에 보면 막 뻥을 막 치기 시작하실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약간 거르시고, 어찌됐건 100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1등급은 아니다. 100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1등급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말 다 합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어떤 특정 한 시험을 기준으로 100점이 나왔다고 해서 1등급이 막 나온 것처럼 하는 거는 속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회차별 자체 교재 연계하고 심화를 하고 있고, 실전 테스트, 그리고 클리닉을 하는데, 요 학기 중에 제가 애들이 입소를 하면요, 주중에 온라인 클리닉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예약자를 받아서 학생들은 따로따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실제 시험에서 당일 실전 테스트가 있고 추가 테스트가 있지만,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는 하루에 시험을 한 회분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테스트 연습하라고.
시간 배분이랑 계산 연습하라고. 아침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아침에 한 회분씩 연습을 충분히 시간과 오답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고 있고, 클리닉에 대해서도 주중 클리닉 우리 친구들이 잘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겨울방학 수업도 마찬가지고 학기 중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라이브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든 회차 복습 동영상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그 다음에 과제 피드백, 개념 설명의 진도를 하는 거고. 자, 저는 솔직하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제 수업이 외대부고 수업에서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대부고 맞춤형 최고의 콘텐츠, 주차별 맞춤형 교재 연계 플러스 심화하고 있고, 개념, 유형 심화 3단계 구성, 개념 심화, 도구 정리, 고난이도 문항을 적용합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학교에 부교재뿐만 아니라 보충 프린트, 포트폴리오 문항 이런 게 있다라고 했어요. 다른컨대 다른 학원에서는 다들 얘기를 안 하고 아니면 했다라고 뻥을 치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부교재뿐만 아니라 모든 프린트에 대해서 유사 변형하고 그거를 적용한 테스트를 완성한 수업은 저밖에 없습니다. 애들도 놀랍니다.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모든 교재에 대해서 유사 변형을 했고 테스트에 다 담아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1학년, 2학년 모든 수업에 대해서 다 적용을 했습니다. 하는 거고, 어찌됐건 쌍방향 밀착 학생 관리,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연결고리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사 경력은 조금 많습니다. 이제 하는 거고, 부교재 그리고 모든 유인물의 유사 변형,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데일리 테스트 하루에 한 회분씩 테스트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이널 교재 마지막에 한 번 더 유사 변형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유사 변형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2번, 3번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파이널 교재고요. 이게 부교재 유사 변형, 신신당부. 이게 학교 기출과 좀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들. 그래서 고난이도 문항이 들어가 있는 고지식이다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자, 참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 부교재 유사 변형이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부교재 유사 변형이 꽤 많습니다. 다만 1학년 시험이건 2학년 시험이건 부교재만 풀고 있는 친구는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 선생님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너네 부교재만 달달달달 외워서 푸는 친구들, 이거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수학은 암기가 아니다. 수학은 왕도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부교재뿐만 아니라 모든 프린트 다 완벽하게 하고 유사 변경도 다 적용하고, 뭔가 특정 하나를 근거로 너네가 달달달 외워서 완성이 될 것 같은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1학년과 2학년의 수학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우리 친구들이 수학이 약하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외우는 게 수학이 아니라 수학은 꾸준하게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가 있으면은 어떤 친구는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가리지 않고 저한테 계속 달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2개 틀리든 3개 틀리든 다 맞든 상관없이 연습을 합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실력이 올라가고 자기 반성을 합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의 테스트지가 나올 때마다 벌벌 떱니다. 이 테스트가 틀리면은 내가 인생이 망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테스트지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입니다. 테스트지 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제발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상담을 하시고 관리를 받으주세요. 저는 시험 전날에 학생들이
원하는 친구들, 혹시 걱정되는 친구들은 다 전화를 해서 전화 상담을 합니다. 물론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는 거고 관리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뭐 다음번에는 제가 시험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1등급을 향하는 수학의 공식 신영식이고요. 성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각학원 수학 신영식입니다.